수비 밴디 영입이 실패로 돌아간 뒤로 리버풀은 1군 선수를 영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엠바고를 통해 내부 소스의 유출을 차단하는 리버풀이라서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적 시장 마감을 일주일 앞둔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영입 없이 흘러가고 있는 현 리버풀의 이적 시장 상황, 그리고 재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선수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입 가능성, 마마르다 슈빌리, 발렌시아 골키퍼를 영입하게 되면 영입은 아니지만 곧바로 임대를 통해 발렌시아에서 한 시즌을 보내게 될 것이라서 실제로 리버풀 1군 스쿼드가 보강된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보강 가능성이 존재했던 포지션은 오른쪽 윙포워드, 수비형 미드필더, 왼쪽 센터백 포지션들은 영상을 통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원이 있는지 찾아봤었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장 리버풀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토대로 영입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리버풀은 선뜻 영입에 나서지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핵심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재계약, 두 번째로는 리버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선수, 간단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저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재계약. 리버풀의 체급이 우승 경쟁권에 진입한 순간에서부터 선수를 영입하는 기준치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4위권,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하는 팀 스쿼드 상황이라면 직전감에 해당되는 선수를 데려와서 당장의 퍼포먼스를 체크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핵심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여전한 채 2순위로 데려오며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한다면 절대 로테이션급이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선수를 영입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퍼포먼스는 로테이션급이지만 몇 년 동안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겠죠. 과거 살라, 마네, 피르미노를 데려온 것은 리버풀 팀 수준의 핵심급으로 데려오며 당장의 성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었지 지금은 핵심 선수가 건재하며 리빌딩 구조를 봐야 해서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의 실력은 로테이션급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쳐다보는 게 맞는 영입 정책이겠죠. 만약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로테이션에 남거나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퍼포먼스보다도 1년에서 3년 내로 핵심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잠재력을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와야 하는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6번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6번을 다같이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포지션이 얼마나 까다롭고 선수들이 없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박스 투 박스 유형의 6번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에는 박스 투 박스 유형으로 뛸 수 있는 미드필더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빌드업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슬롯의 6번 구조에는 어울리지 않죠. 단순히 더블 피봇 구조로만 빌드업 형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 포지션 특성상 굉장히 유연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6번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로테이션급으로 6번을 보강하면서 양적인 보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질적인 보강이 중요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팀 내에서 판단하기에 그라벤베르, 존스, 엔도라인으로 괜찮다 하면 이번 여름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윙포워드, 왼쪽 센터백 두 포지션이 남게 됩니다. 32살의 모하메드 살라, 33살의 버질 반다이크 두 선수의 퍼포먼스, 재계약을 토대로 영입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추론해봅시다. 빅 영입이 없는 결정적인 근거, 영입은 결국 핵심 선수들의 퍼포먼스, 재계약과 연관이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살라와 반다이크 두 선수는 여전히 리버풀의 핵심, 주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선수의 재계약 향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낌새가 있다면 향후 핵심 선수로 평가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사력을 다했을 겁니다. 정확히 이러한 방식의 예시는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루이스 디아스 영입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21년 여름 살라만의 두 선수는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으로 둘 모두 재계약을 하며 묶어두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21-22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선수를 선택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죠. 그러던 와중에 2022년 겨울 갑작스러운 루이스 디아스 영입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루이스 디아스의 영입이 마네의 이탈과 연관이 없다고는 했지만 오른발잡이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인 디아스를 데려온 행위는 자연스럽게 마네의 이탈을 암시했죠. 이처럼 시즌이 진행되는 와중에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혹은 그 전에 진행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재계약 관련 이슈가 있는 선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 반다이크의 포지션의 핵심 선수를 데려오지 않고 여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살라, 반다이크 두 선수의 이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즉 1-2년 재계약을 통해 팀에 묶으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두 포지션 모두 리버풀 내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유망주 2순위에 해당되는
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계약에 대한 흐름은 부정적이라기보단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겠죠. 이는 결국 32살, 33살 선수에게 어느 만큼의 주급과 계약 기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리버풀 팀 내 주급과 프리미어리그 전체 주급을 보시죠. 모하메드 살라는 팀 내 1위 35만 파운드 수령, 반다이크는 2위 22만 파운드 수령.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급을 판단해 본다면 살라는 최소 동결 혹은 조금 더 상승시켜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주급을 건드려야만 합니다. 이는 전체 1위 데브라이너의 40만 파운드, 2위 엘링 홀란드의 37.5만 파운드, 예상하는 범위는 40만 파운드 안팎입니다. 살라의 에이전트 쪽에서는 최대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안해야 하다 보니 기간은 2년, 주급은 40만 파운드 안팎, 이를 통해 2027년 여름까지 연장시키는 게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구단에서는 선수도 선수지만 구단의 운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1년에서 2년, 주급은 35만 동결, 40만 파운드, 냉정하게는 1+1, 총 2년 계약에 옵션을 넣는 것 혹은 1년 계약이 맞습니다. 주급은 35만 파운드 동결, 옵션을 포함시켜 40만 파운드를 넘기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살라의 재계약이 쉽게 이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32살의 윙포워드를 두고 40만 파운드를 언급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에이전트는 무조건적으로 계약 기간에 집착할 것이라서 구단 내부적으로 이를 어느 기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라의 퍼포먼스만이 아닌 선수단에게 주는 프로의식, 몸관리 관련 이점이 많다고 보는 편이라서 2년 계약을 주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2년을 주더라도 1+1으로 34살이 되는 여름 2026년의 마지막으로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살라와의 계약이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왼발 윙포워드를 급히 수혈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리버풀이 여러 선수들을 매각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대처하기 위함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반다이크. 반다이크는 장기 부상이 있었음에도 구단이 다른 왼발 센터백 혹은 왼쪽에서 뛸 수 있는 핵심 센터백을 데려오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선수 본인이 리버풀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핸더슨의 이탈과 동시에 주장직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리버풀을 나간다? 선수 본인이 이적을 생각하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나 계약 기간 그리고 주급이죠. 22만 파운드의 주급은 리버풀 팀 내 2위지만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30만 파운드에 근접할 확률 혹은 30만 파운드를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보시면 현재 센터백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선수는 존 스톤스 25만 파운드입니다. 반다이크의 현재 계약이 존 스톤스보다 낮기 때문에 25만 파운드는 거뜬히 넘어설 확률이 높겠죠. 반다이크의 주급 상한선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난 시즌 바란이 받은 34만 파운드가 될 것이며 리버풀 구단에서 원하는 금액은 3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다른 포지션도 아닌 롱런할 수 있는 센터백 포지션에서 주급을 이유로 계약이 틀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으며 반다이크의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금액이 살라의 35만 파운드를 건드릴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기간은 3년, 주급은 30만에서 35만 파운드. 선수가 요구하게 될 기간 혹은 주급은 구단이 생각하는 범위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구단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기간은 2년에서 3년, 주급은 3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 이런 방식으로 반다이크의 에이징 커브를 대비하기 위해서 2년 보장, 주급 30만 파운드 기본금액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한하지만 않는다 하면 반다이크는 여전히 리버풀에서 2-3년의 연장 계약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왼발 우측 윙포워드는 높은 금액을 주면서라도 어떻게든 보강할 수 있지만 좌측 센터백, 왼발 센터백 포지션에 해당되는 자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건이 까다로운 포지션이라서 리버풀이 최대한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반다이크를 2-3년간 묶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살라는 최대 2년 35만에서 40만 파운드, 반다이크는 최대 3년 30만 파운드에서 35만 파운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약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정확히 현재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점에서 판단하기로는 해당 선수들 모두 주력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묶어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무조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며 해당 포지션에 또 다른 핵심 선수가 추가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살라 반다이크의 재계약은 그렇다 치고 로테이션급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이에 대한 답변도 위에 서술한 계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라 반다이크에게 지출되는 엄청난 금액의 주급, 두 번째로 살라 반다이크를 핵심으로 분류하면서 출전 시간 분배 문제.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핵심 선수에게 30만에서 4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순간부터 이순위 선수에게 부여되는 시간과 금액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급 37.5만 파운드를 받는 홀란드,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는 데브라이너가 있는 가운데 동일 포지션에서 핵심 선수로 분류되며 15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홀란더와 같은 스트라이커의 경우 더욱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즌 훌리안 알바레스가 높은 이적료를 받으며 떠난 것이죠. 데브라이너의 경우 그나마 로테이션을 봐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맨시티 스쿼드의 특수성, 메잘라와
윙포워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미드필더 혹은 포워드 유형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 가능한 그림이죠. 하지만 부상이 없다면 당연히 데브라이너가 스타팅입니다. 이를 살라, 반다이크로 생각해봅시다. 반다이크의 경우 센터백 포지션 특성상 비교적 롱런할 수 있기에 더욱 이 순위를 데려오는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핵심은 모하메드 살라 대체자입니다. 1년 남은 상황에서 센터백 특수성도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 로테이션급으로 성장시킬 자원도 데려오지 않았다? 이는 유망주도 필요 없이 살라에서 다음 우윙포로 대체할 선수가 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살라와의 재계약에 자신이 있으며 앞으로 2시즌 정도는 더 핵심으로 뛸 수 있는 퍼포먼스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구단도 32살의 윙포워드를 두고 예비자원 없이 시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면 유망주가 성장할 만한 시간을 두며 현재의 퍼포먼스가 애매한 선수를 데려오겠다가 아닌 핵심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살라와 최대한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하려는 스탠스다 라고 해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7-18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교체 포함 50경기를 소화한 시즌이 무려 5시즌, 그 외에는 46경기, 44경기 소화, 7시즌 동안 평균적으로 50경기 가까이 출전하는 살라와 포지션 경쟁을 한다? 구단이 살라를 내치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선수가 리버풀을 선호하질 않습니다. 당장 지난 시즌 44경기 소화로 가장 적은 경기수로 보였지만 이는 유로파리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역시나 50경기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살라의 이 순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결론, 살라 반다이크를 재계약으로 묶기 위한 계약 조건은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왼센백, 우측 윙포워드 두 포지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급을 데려올 수 없으며 로테이션을 감당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계약 연장 규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에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잉여 자원을 판매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로테이션급 선수들을 영입하길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안타깝게도 반다이크, 살라가 여전히 너무 잘합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